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보병의 중요성이 대한민국의 국방정책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의 보병분대들은 우크라이나의 창끝 전력으로 활약하며 러시아 보병을 말 그대로 압살 중입니다. 이는 상당히 의외의 결과입니다. 그동안 현대전에서 보병의 의미가 퇴색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압도적인 군대 화력 덕분인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우크라이나군은 서방의 지원에 힘입어 각 군대에 3-4개의 대전차 로켓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덕에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과 마주칠 때마다 로켓과 미사일을 난사하며 전장에서 우세를 점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최신 전차를 대전차 로켓으로 잡는 것은 불가능하더라도 보병이 연패한 구조물이나 차량에는 대단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게 증명됐는데요.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현대전의 흐름에 맞게 분대마다 저격수를 한 명씩 운용해 보병 전투에서 러시아군의 기동을 차단하고 아군을 원호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군은 훨씬 적은 전력임에도 러시아군을 손쉽게 격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병분대의 강력한 전투력은 압도적인 화력에서 나오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 보병은 아직도 구시대적인 편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대전차 로켓은커녕 저격 임무를 수행할 지정사수용 소총도 없어 현대전을 수행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한국군의 보병 전력이 우크라이나군이나 북한의 보병분대보다 화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분대당 인원수는 크게 차이 나지 않는데 화력에서는 열세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보병분대 화기가 북한군 보병분대 화기보다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북한군 보병분대는 12명을 기준으로 편성되는데 여기에 기관총 한정, RPG-7 한정, 유탄 발사기 2정으로 무장합니다. 심지어 북한군 보병분대에는 저격수마저 편제됐는데요. 북한군 저격수들은 구형 78식 저격소총 또는 드라그노프 소총을 개량한 신식장총을 보급받아 사용합니다. 물론 북한군의 저격소총은 굉장히 낡은 데다 수준 낮은 북한의 공업력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빈말이라도 성능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한국군에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보병분대의 구성으로는 북한군의 저격을 그저 막고만 있어야 합니다. 대체 어쩌다 이런 지경이 됐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동안 한국은 군구조 개편에 너무 인색했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편제는 기본적으로 2차 대전 당시 미군의 보병분대의 편제와 그리 다를 바 없습니다. 즉 굉장히 낡고 오래된 방식이란 것이죠. 반면 과거 우리가 추종했던 미군은 우리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보병분대를 개편했습니다. 현재 미군은 한 개의 보병분대를 2개의 화력팀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력팀의 전투력이 상당합니다. 한 개 팀은 기관총과 유탄 발사기를 무장하고 다른 한 개 팀은 기관총과 유탄 발사기, 지정사수 소총으로 무장합니다. 특히 지정사수 소총 사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정사수 소총은 저격수에 대항하기 위한 무기체계로 주로 반자동 소총에 저격용 조준경을 부착해 사용합니다. 지정사수는 저격수에 대한 제압 사격을 실시해 아군의 생존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자동 소총이기 때문에 명중률은 저격 소총보다 다소 떨어지지만 발사 속도가 빨라 교전거리가 짧은 분대 전투에서는 오히려 저격총보다 화력이 우세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게는 이 지정사수와 지정사수 소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망으로 적을 견제하고 아군을 보조할 기관총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현재 우리 군이 운영 중인 주력 기관총 K3는 틈만 나면 작동 불량이 나는 악명 높은 경기관총입니다. 물론 우리 군이 이 문제점을 보완하려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K14 저격소총과 K15 기관총을 새로 개발하고 배치해 부족한 전력을 메꾸려 하고 있는데요. 특히 K15 기관총은 K3의 후속으로 볼트 액션 기관총이라고 오명을 들었던 K3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고성능의 기관총입니다. 앞으로 차기 보병분대에는 K15 기관총이 2정씩 배치돼 분대 화력이 크게 증가할 예정입니다. 또 K14 저격소총도 훌륭합니다. K14는 서방산 고가 저격총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정밀한 성능을 가졌고 보병대대 저격반 화기로 배치돼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완벽한 대응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일례로 국군의 저격수는 중대급까지 파견됐지만 분대는 여전히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의 분대 편제를 지정사수가 포함된 차세대 편제로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분대마다 K14 저격총은 배치하지 못하더라도 지정사수 소총을 별도로 도입하고 고성능 도트 사이트와 고배율 조준경 그리고 야시경을 분대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달라진 현대전장에서 북한과 중국 등 적성국에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